1998 프랑스 월드컵 결승전, 개최국인 프랑스는 브라질을 꺾고 자신들의 첫 월드컵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우승 주역에는 이민자들이 많았죠. 지네딘 지단, 티에리 앙리, 파트리크 비에이라 같은 이민자들의 합류는 프랑스 축구를 다시 성공으로 이끄는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말리기의 프랑스인이었던 8살 꼬마가 축구 선수에 대한 꿈을 품게 만들었죠. 그 꿈을 넘어 프랑스의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끌어낸 선수, 은골로 캉테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캉테는 8살쯤에 JS 쉬렌이라는 아마추어 클럽에서 축구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입단했을 당시 그의 동료들은 120cm의 작은 키를 가지고 있던 캉테를 보며 경기장에서 버틸 수나 있을지 궁금증을 내비쳤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캉테의 축구 실력은 이미 또래보단 월등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클럽의 코치는 캉테를 3살 많은 팀에서 뛰게 지시했습니다. 본인보다 키가 큰 선수들과 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캉테는 많은 노력과 끈기로 이를 이겨냈습니다. 캉테의 지구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졌고 그라운드 전체를 커버하러 뛰어다닐 정도로 운동 능력은 괴물에 가까웠죠. 하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격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린 선수를 평가할 때 선수의 체격과 파워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러한 이유로 캉테를 영입하려는 클럽이 없었습니다. 14살쯤엔 로리앙, 렌, 소쇼, 아미엥 등 직접 여러 클럽에 돌아다니며 테스트를 받지만 역시나 캉테를 영입하려는 팀은 없었죠. 심지어 쉬렌의 코치 중에는 아르센 벵거와 절친이었던 코치도 있었는데 벵거에게 자기 팀에 엄청난 선수가 있다며 아스날로 데려가라고 제안했지만 벵거는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이라면 웬만한 유소년 선수들은 꿈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캉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훈련하며 버티고 또 버틸 뿐이었죠. 10년가량의 쉬렌 생활을 마치고 2010년에는 블로뇨라는 클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2군 생활만 계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10년 넘게 이어가다 보니 이제 캉테도 미래를 고민해야 할 나이가 되었고 프로에 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축구와 함께 회계 관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2군 생활이 조금만 더 이어졌다면 아마 축구선수 캉테가 아닌 회계사 캉테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자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결국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죠. 이렇듯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묵묵히 버텨온 캉테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12년 5월 18일 시즌 마지막 라운드에 교체 출전을 하며 그토록 원했던 1군 프로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블로뇨와 캉에서 강등, 승격, 잔류, 그러니까 1부, 2부, 3부 리그를 전부 뛰면서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프로 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 회계 공부는 그만뒀다고 하네요. 프랑스에서만 축구 생활을 이어가던 캉테는 2015년 여름에 잉글랜드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캉테를 영입한 클럽은 바로 2014년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레스터시티였는데요. 당시 레스터시티는 클럽을 떠나기로 결정한 에스테반 캄비아소의 대체자를 구해야만 했고 그 자리에 캉테가 영입됐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주목받는 이적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축구팬들은 이 선수가 누군지도 몰랐을 뿐더러 2주 뒤에 영입된 괴칸 일러에게 더 큰 기대를 하는 모습이었죠. 실제로 시즌 초반 캉테의 주전 경쟁은 매우 험난해 보였습니다. 라니에리 감독은 앤디 킹과 데니 드링크워터의 중원조합으로 시즌을 시작했고 캉테는 주로 교체로만 출전하며 중앙이 아닌 왼쪽 미드필더로도 기용되는 등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라니에리 감독은 그리 늦지 않게 최고의 중원 조합을 찾아냈고 그 조합은 바로 캉테와 드링크워터였습니다. 그렇다면 라니에리 감독은 캉테의 어떤 모습에 반한 걸까요? 첫 번째로 수비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태클과 인터셉트를 각각 175회와 156회를 성공하며 두 스텝 모두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레스터시티 공격의 시작 루트가 캉테가 상대공을 뺏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력도 뛰어났기에 왕성한 활동량이 강점이었습니다. 그의 히트맵을 살펴보면 수비 위치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경기장 전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뛰어다녔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구의 71%는 물로 덮여있고 나머지 29%는 캉테가 커버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라니에리 감독은 이런 캉테를 보며 주머니에 항상 완충된 배터리를 숨기고 다니는 건 아닌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진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빠른 드리블을 통한 전진 능력까지 갖춘 모습을 보여줬었죠.
거기다가 몸을 사리지 않는 하드워커 성향의 플레이 스타일은 감독 입장에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상대팀 입장에선 악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라니에르의 신임을 얻은 캉테는 리그 7라운드부터 시즌이 끝날 때까지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리그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3부 리그부터 프리미어리그 핵심 선수로 올라온 것도 충분히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이야기지만 캉테에게는 더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나죠. 전 시즌에 승격해 14위로 마감했던 이 언더독 팀이 1년 후 우승할 거라고 감히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선수 개인의 활약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선수단 전체의 시너지가 완벽히 맞아떨어지며 빅6를 제치고 리그 우승에 성공해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즌 초 이 언더독 팀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캉테도 영입 당시 아무도 관심 없는 무명 선수에 불과했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빅클럽들이 원하는 선수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년이었습니다. 캉테의 꿈은 축구 선수가 되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하면서 그 꿈을 이뤘지만 그 꿈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레스터시티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프랑스 국가대표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2017년 여름엔 첼시로 이적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즌 반짝이 아닌 계속해서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며 캉테는 2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성공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즌에 PFA 올해의 선수, FWA 올해의 선수 등 개인 수상까지 휩쓰며 전성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다음 시즌에도 캉테의 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FA컵 결승전에서 풀타임으로 활약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3년 연속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또한 이어지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선 전 경기에 선발 출전을 하며 프랑스의 월드컵 두 번째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축구 선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인 월드컵 우승에도 캉테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대회 전에 캉테의 친형이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혹여나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질까 캉테는 이 사실을 끝까지 숨겼습니다. 본인의 아픔을 숨기며 나라를 위해 뛴 캉테의 헌신 덕분에 프랑스는 20년 만에 트로피를 다시 들어올릴 수 있었죠. 다시 첼시로 돌아와 18-19 시즌에도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우승에 성공하며 꿈을 계속 이어나갔고 20-21 시즌에는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에 성공하며 계속해서 커리어 하이를 갱신해 나갔습니다.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캉테의 활약은 그야말로 마케렐레의 수비 능력과 야야 투레의 전진 능력을 합친 느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차례 볼경합에서 승리했고 맨시티 선수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슈팅수도 7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과감한 드리블 돌파로 공격 진영에서도 힘을 실어주며 그라운드 전체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고 이는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준결승 2경기에 이어 3경기 연속으로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는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인해 이어지는 슈퍼컵과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도 또다시 우승하며 캉테는 들어볼 수 있는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거의 다 들게 되었죠. 그렇게 캉테는 꿈을 이루기까지 고난과 역경이 꽤나 길었지만 그 꿈의 끝에서 돌이켜보니 최고의 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축구 선수 한 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캉테는 수많은 선수들의 롤모델이 되었고 축구 팬들이라면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감독의 입장에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선수죠. 캉테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 달리며 공을 빼앗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끝까지 부딪힙니다. 이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감독이라면 선발 명단을 짤 때 제일 먼저 이 선수의 이름을 적고 시작할 겁니다. 이렇듯 어둡고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나아가 타인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어버린 인간 승리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은골로 캉테의 이야기였습니다.